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그 1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일단 뭐 시장 여전히 그 2주 연속 박스권입니다. 월말 뭐 윈드드레이 효과가 지금 뭐 나오진 않고 있고,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 그 달인데,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시장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다음 달까지 아마 시장은 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속도감 있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종목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장세가 전개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시장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도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 지난 9월달 고점이었던 4.3%를 이탈하면서 오전에 이제 미국 시장이 그때 좀 올랐다가 오후에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동안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영향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금리 이슈에서 아마 이제 경기 이슈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구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종목 선정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형적인 지수는 이제 박스권 가두리 장세에서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몇몇 종목 빼고는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제 수급 체크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 S&P 500 그 기업 중에서 500개 기업 중에서 그 빅테크 7개 상위 빅7이 전체 지수를 지금 끌고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 이 연말까지 1년 동안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안 빠지려면 반도체는 뭐 탄력은 강하게 좀 일어나지 않고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가령 뭐 이번 주에는 DDR5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상반기 때도 못 올랐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또 HBM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누르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아직도 코스닥 그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만 안 빠지면 전체 지수는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키 맞추기로 좀 끌고 가면서 후발 업종, 후발 종목이 지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급 체크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지수보다 종목 장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지난주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조금 그런 좀 모양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또 윗거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그 다림질 패턴이라고 그랬죠. 다림질 패턴. 예, 한 2주 연속 계속 바닥 깔고 20에서 안 깨고, 어제 이제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또 로보틱스하고 두산, 그리고, 그 누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또 올라오니까 눌러버리죠. 요게 좀 이제 좀 해소가 조금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되게 되면. 그래서 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에코프로 머티,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대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그 두산 노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에코프로 머티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거래 대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 외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두 종목이 이제 움직이니까 다른 뭐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그 신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고 빠진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시가총액이 지금 9조 3천억 오늘 그다음에 두산 노보틱스가 한 5조 3천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없고, 고객혜택금도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정체 국면이거든요. 신용도 일주일 지났습니다만은 지난주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큰 폭의 증가를 안 했어요. 거기다 이제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급이 또 쏠려버리니까 다른 종목군들 수급이 분산이 안 되면서 그 주가 플랫폼, 그러니까 개걸음의 패턴이 연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지금 이 두 기업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 그 17일 날 이제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제 20일 월요일부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거의 뭐 2주 가까이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어떤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 빼고는 대부분
좀 횡보하는 패턴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 장중에 어떤 재료가 나오고 올랐다 다시 또 눌러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 비율이 2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다른 종목군들은 상당히 탄력도가 둔화된다. 개별적으로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대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 다른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하고 두산 노보틱스 보유하신 분들은 이들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실 것이고, 제가 봐서는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거래에 쏠려버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움직이려면 새로운 예탁금이 안 들어오니까요. 이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은 일주일 거의 막 열흘 가까이를 20% 이상 지금 거래대금이 쏠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약간 털린 거래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따 오후에라도 그 에코프로 머티하고 만약에 두산 노보틱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밀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주에 또 약세였던 뭐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또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분산되기보다는 우선은 양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그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실적 대비해가 지금 PR을 보게 되면 한 뭐 200배가 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메이저들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 생기겠죠. 시총도 지금 뭐 10종 가까이 올라왔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그 엄마 아빠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바닥권에서 좀 많이 매수했고, 그다음 지난주에 제가 거래소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쭉 보여드렸잖아요. 네, 금양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외인들이 거래소에서 매수했던 종목군 중에 3위에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양은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외인도 매수하고 이제 기관도 좀 매수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도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에서 이제 자금이 좀 분산된다 그러면 우선은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이동될 수 있고 그 외의 종목군들도 수급이 좀 옮겨가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아마 이번 주 뭐 내일이면 일단 거래 끝나. 저는 내일이 이제 12월 첫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뭔가 조금 변화가 나오지 않겠나. 뭐 더 간다기보다도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로 좀 옮겨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수급 체크를 좀 하시고요. 다음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시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외인들은 금리하고 국제금리하고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선물 시장에서 좀 투기적 매매가 나왔었는데 11월 달은 외국인들이 주도한 시장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29일 날 기준했을 때 거래소는 2조 8천억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조 1,600억인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8천억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낙폭이 좀 컸던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카카오라든지 지난주 제가 스급 체크해드렸죠. 그들 종목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조 1,600억이면 이거 엄청 매수한 거거든요. 사실은 한 달 동안 코스닥을 1조 1,000억을 매수했다는 것은 지금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래소 따진다 그러면은 무려만 한 6조 원 가까이 매수한 겁니다. 많이 매수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냐면, 그래도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도, 물론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2조 원 가까이,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한 달 동안 1조 1,000억을 매수해버렸네? 이거 엄청 매수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러면 이 메이저들은
아직까지는 좀 찌글찌글합니다만은 12월까지 연말까지 시장을 더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어제 기준 했을 때 4만 5천 계약좀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4만 5천 개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이제 역으로 이제 오늘까지 보면 한 5만 계약 정도 들어오는데 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번은 이제 또 매물을 투하를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외인들이 내일이나 120일선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한번 지수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흔들 수 있는 그런 총알도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예를 봤을 때는 뭐 12월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 좀 끌고 가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수를 누른다, 깊게 누른다 그러면 그때는 좀 많이 매수하시고 아직은 지금 이따 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소 이제 중기 저항 구간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뭐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관은 다른 쪽은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다 들어온다 그랬죠. 예, 어제까지 금융투자에서 3조 2,900억. 그러니까 전체 기관이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매수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금융투자가 5년 동안에 연말, 그러니까 12월 배당락일 전까지 매수한 금액을 보게 되면 최소 3조 5천억에서 5조 원 가까이, 평균치가 4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4조로 잡았을 때는 아직도 금융투자가 뭐 8천억 이상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인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예,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이왕이면 보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고요. 예, 코스닥은 지금 한 8천억 정도 기간에서 매도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코스피 어제 5조 6천억을 지금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00억 순매도. 뭐 기타 법인은 지금 간망이에요. 간망. 그러니까 중간 위치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요 5조 6천, 그러니까 예탁금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말 대비해서 한 4조 3천억 정도 증가했는데 근데 예탁금이 증가해봐야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5조 원을 또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현재 거래소 코스닥의 유동성은 이제 지수가 많이 밀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이지 어떤 새로운 자금이 수혈돼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올라온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내에서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정 종목군들만 올리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정체 국면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수급은 연말 제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규모를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일단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형태를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보시면 코스닥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매수 1위 종목을 제가 보니까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예요. 예, 저점에서 지금 잘 매수하는 것 같고 지금 잘 하시는 거죠, 저점에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요. 2차전지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아까 제가 신규주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군들 그 외에 몇 종목이 좀 치고 올라가니까 신규주 쪽으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AS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소닉스,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여기서 YG엔터 빼고 그다음에 JYP 빼고 그리고 아프리카 TV 빼고는 7개 종목이 다 신규주입니다. 자금이 이러다 쏠려버리니까 신규주 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거기다가 아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쏠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신규주로 그냥 7종목을 쏠리고 그다음에 YG엔터라든지 뭐 JIP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냥 물타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찌글찌글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은 항상 우리 개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거든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그 7월 달인지 2000년이 고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구글 그 트렌드 들어가가지고 우리 개인들의, 대중들의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2000년이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았었죠. 거기가 항상 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빠진 이후에 이제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이제 멀리 하시는 것 같아. 멀리. 그럼 그런 구간에서 또 항상 주가도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 역으로 지금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휴먼 인덱스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는데 좌우지간 지금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거래소 쪽은 상관이 없는데 에코하고 에코프로 BM 쪽은 약간 이제 멀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심리까지 제가 이제 고려한다 그러면 좀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그런 그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고객 특검도 정치 국면이죠. 4조 한 3, 4천억 정도 증가했는데 아까 거래소 쪽에서 매도한 거 따지면 뭐 증가한 게 없습니다. 신규 자금 들어오기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용융자가 증가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용융자 패턴 보게 되면은 지금 쌍바닥이죠. 들리는 쌍바닥. 신용융자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융자 금액이 12월 달은 융자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좀 활용하는 것도 뭐 투자의 한 가지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주 초반에 지난주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3거래일 동안 또 대표 종목군들의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버티가 27일 날이죠. 월요일 날 아침에 상승 갭이 나오면서 오전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버렸어요. 그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오후장에 조금 몇 호가 남기고 일단 마감, 거의 뭐 상한가지, 준상한가. 예, 그리고 이제 두산 노보틱스도 같이 움직였죠. 27일 아침에 굿비 나왔습니다. 굿비 나왔는데, 그날 오전에 어떻습니까? 27일 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얘들 올라가니까 아침에 살짝 플러스 출발해 바로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려요. 그래서 행보를 하죠. 근데 그 다음날 에코프로버티가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오전에 한 12%인가 급락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다시 플러스 한 7%를 올려버렸어요. 두산 노보틱스 같이 움직이죠. 같이 밀었다가 오후장에 다시 올리고. 그 시간대 보면은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저점 주고 얘네들 미니가 바로 그냥 플러스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에코프로버티가 또 아래 거로 올라가니까 다시 또 밀고 행보를 해버립니다.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죠. 오전장에 좀 찌글찌글 하다가 오후장에 어제 사실 그 에코프로버티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날 장중에 마이너스 한 12%까지 밀고 오후장에 플러스 한 6%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8%, 20% 가까이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주식이나 환율이나 뭐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고점과 저점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고점과 저점에서. 지난달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0월 말에 여러분들 돌아가서 딱 보게 되면 그때 막 한열과 아침에 갭상승 갭하라, 갭상승 갭하라, 갭상승 갰하라 막 그런 식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수는 어떻습니까? 올렸다가 갭하라, 올렸다가 갭하라, 올렸다가 갭하라. 저점 딱 깼다가 또 개인들 손절도 시키고 막 그렇게 변동성이 막 심하거든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소위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설거지 작업이다. 계속 고점을 올릴 것처럼 해놓고 나서 개인 투자들한테 매물을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저점을 계속 깰 듯
개파락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살짝 깼다가 또 종가에 살짝 돌려놓고 이래버리면 장중에 이제 밑에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지수 그 저점에서 2300 살짝 깨니까 거기서 사실 신용 물량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조정 구간에서 그다음에 손절 물량도 많이 나왔어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제 오늘 이제 이런 모양이 좀 나오더라. 에코프로 버티가. 네. 장중에 뭐 18% 변동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친구도 지금 한 1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메이저들도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죠. 예. 그러니까 어제 또 종가에 확 밀어버리니까 5호장에 밀어버리니까 5호장에 뭐가 올라옵니까? 두산 노보틱스 같이 밀리고 에코프로 BM이 급등 나버렸죠. 한 9%, 10%까지 올렸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자, 잠깐 퓨처엠도 잠깐 볼까요? 퓨처엠도 5호장에 퓨처엠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 넘게 올리고 이쪽 두 개가 무너지다 보니까 5호장에 올려버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왜 저점 바닥 구간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냐면 요 3일 동안에 이제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가 아니고 이 분봉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었냐면 보세요. 여기서 에코프로가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상한가. 월요일 날 머티가 에코프로 머티가 누뚱이가 상한가까지 가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갔는데 아침에 급등 나올 때 그때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아까 에코프로 BM도 오전에 살짝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바로 크게 안 밀리고 한 2, 3% 밀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 나왔거든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침에 얘네들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 나올 때 살짝 밀었다가 여기서 바로 올리더군요. 저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에코프로 버티 누뚱이가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갈 때 살짝 밀더니 에코프로 BM 아빠는 살짝 올렸다가 행보만 하네. 더 안 밀리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서 미니까 바로 또 올라가 버리네. 근데 오후장에 또 이제 올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저점 안 깨고 여기 또 행보를 해버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예,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장에 꺾이니까 에코프로 BM 급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밀 때는 한 1, 2% 얘네들 올라갈 때 누뚱이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한 1, 2% 밀다가 꺾일 때는 그냥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리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적어도 왜냐하면 이 누뚱이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안 보겠다는 얘기. 야 누뚱이 네가 아무리 그냥 막 뛰어 올라가도 나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 그래서 이제 누뚱이가 좀 밀면 강하게 이제 튀어 올라가겠다. 어제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월봉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수급도 지금 다른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은 약간 이제 관심 박이에요. 오히려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더 많이 좀 매수하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그 현상이 좀 나오더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12월 달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뭐 두산 노보틱스 시총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그다음에 월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렸으면 다음 달은 지금처럼 이번 달처럼 이렇게 못 올립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자금이 좀 분산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대장이었던 엄마 아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다시 빠져버리면 또 전체 지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메이저 입장에서는 또 지수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매수가 또 들어와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개인 투자원들께서 요건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 1위부터 10위까지 요 신기주를 상위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신기주인데 약간 지금 매매를 좀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 이 자금만, 이 종목만 지금 5천억이 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두산 노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자금이 쏠려 있는 가운데서 고객 탁금도 안 나오지, 신용도 안 나오지, 거기다 또 이 두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지. 근데 또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산 게
이 10종목에 5,300원 샀어요. 10종목에. 그중에 신규주가 7종목인데 AS텍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일거리 주고 그저께부터 밀리고 있고 그리고 뭐 그린 리소스 이 기업도 주가가 지금 3일 연속 계속 급락이 나오죠. 상장하고 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파두가 2였네요. 파두가 2인데 파두도 지금 11월 달에 급락 나오면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론 이제 밑에서 잡으신 물량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빡세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또 이제 많이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이 기업도 지금 계속 밀잖아요. 그 다른 종목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YG엔터라든지 YG엔터가 3위죠. YG엔터 요것도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뭐 JYP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반응 나왔다가 지금 막 대밀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왜 또 말씀드리냐면 우선은 지금 약간 좀 현재 시장하고 좀 빗나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설령 이제 위에서 물리셨다 그러면 물타기를 저도 이제 하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물타기란 것은 아주 최대한 기다리셔야 돼. 그러니까 가령 뭐 주식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물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고점에서 뭐 10월 달처럼 저렇게 막 급락 나오는데 어떻게 안 물리겠습니까? 물릴 수가 있는데 이제 비중이 중요하고 그냥 그다음이 중요한 게 물타기인데 물타기를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께서는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 10% 20%가 나중에 그냥 며칠 안 돼가지고 막 30% 40%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또 은봉 하나 더 맞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물타기는 아주 최대한 인내를 하시면서 최종적인 지지 맥점. 그러니까 내가 물타기 해가지고 주가가 더 이상 여기서 안 빠지고 막말로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행보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시점에 하시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거래 대금 자체가 죽고 있는 가운데서 특정 종목으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그러니까 자금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 많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 10개 종목이 다 지금 흘러내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난 개인, 이 매매 주체별 한 달 동안에 이제 투자 수익률을 제가 보니까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이제 개인이니까 그런 게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흘러내릴 때는 막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하지 마시고 최대한 기다려 다른 거 지금 잘 가는 거 매매하시면서 단타로라도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만한 그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죠. 오히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피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자면 2차 전지 대표주 지금 제가 보건대는 그 누뚱이 에코프로 머티하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좀 매수가 좀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달 접어들게 되면 뭔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깊게 안 빠져도 이제 그 플랫폼 박스권 행보를 좀 하지 않겠나. 그럼 그쪽 자금이 이제 거래가 나왔을 때 이제 이쪽으로 먼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왜? 이쪽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요건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아직은 급격하게 증가는 안 합니다만은 예탁금이 좀 증가할 것 같아요. 신용융자도 마찬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정부에서 아직 뭐 얘기 안 나오는데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양도세 규제 완화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아직은요. 예. 그 재료가 좀 나와지면 다른 뭐 개별주도 공매도 금지보다도 양도세 규제 완화가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큰 호재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계단형 상승 패턴 그다음에 이제 고점 매수자는 추가 반등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지금 또 시장도 박스잖아요. 박스 그러면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거 어느 한 종목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자 우리가 상반기 때는 2차 전지가 뭐 21선 뭐 35일선 눌림 주게 되면 그 정도까지 눌림 주고 다시 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종목에 많이 들어가도 됐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기 하락 나오고 나서 이제 박스권이잖아. 이럴 때는 가령 그럼 나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일정 물량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저점이니까 다음 달까지 끌고 가고. 그러면 에코프로 뭐 BM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치고받고 해야 되겠다. 박스니까. 이런 투트랙 전략도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어차피 또 한 종목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자금을 좀 구분해가지고 시장이 이럴 때는 거기에 맞게 일부 자금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점 매수자들은 적어도 일단 가격 조정은 중기적으로 완료하는 그런 시점인 듯 싶으니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보유해 나가는 전략 크게 무리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이제 시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까지의 글로벌 주요국 지수 주간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주 전,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가 가장 강했어요. 11월 달은. 셋째 주에 뭐 다우지수, 뭐 나스닥, 특히 뭐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4.4% 올랐었고, 뭐 일본 니케이도 3%, 뭐 코스피도 한 2.5%, 뭐 코스닥도 1.2 이게 올랐거든요. 대만도 한 3% 이렇게 올랐고요. 근데 지난주 딱 보면은 3주, 셋째 주 대비해가지고 상승폭이 뚝 떨어져 버리죠. 나스닥도 뭐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독일 같은 경우 3분의 1로 떨어져 버리고, 뭐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고, 중국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대만,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환율은 지지요, 지수는 약간 저항이다. 아주 애매한 구간이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 셋째 주까지는 강했는데, 지난주, 11월 넷째 주 접어드니까 시장이 약 먹은 병아리 마냥 찌글찌글해요. 이거 뭡니까? 시장이 셋째 주까지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제 좀 피로감을 느끼는구나.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화권 시장도 마찬가지구나. 그럼 거기에 맞게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셋째 주까지는 강하게 올랐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이제 좀 자금을 좀 비중 많이 투입했었으면 약간 이제 뭐 매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신규 매수는 좀 조절하는 것이죠. 예,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계속 그렇게 연장을 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번 주까지도 어제까지도 좀 빡세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얻어맞고 올라가면 얻어맞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추격 매수는 안 해요. 거의.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보시면 아주 이게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오른쪽 파란 그림, 이건 이제 S&P 500 지수하고 빅스 역발상 지수죠. 상대 비교 차트인데 S&P 500이 2022년도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올해 이제 7월달, 8월달 여기서 추세 상당히 여기서 얻어맞은 겁니다. 여기서 밀리고 반등을 V자로, 말 그대로 V자로 올라온 거죠. V자로 올라왔는데 이 추세선 여기서 또 어제 얻어맞는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난 강한 저항선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거 돌파할 수도 있겠죠.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뭐 2022년도 뭐 1, 2월달 고점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돌파한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까지는 또 크게 눔이 크지가 않잖아요. 눔이. 그죠? 거기다가 또 11월 달에 한 달 동안 이렇게 V자를 올려버렸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10%가 지수가 올라왔거든요.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됐다는 얘기죠. 한 달 동안 올리면서. 그럼 이제 안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 12월 달까지 지수가 우상향으로 가는데 어떤 형태를 갈 것이냐. 왜? 지금 11월 말이니까 우리가 미리 또 예측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 급락 나오고 나서 빠질 때는 한 2달 정도, 3개월 정도 이렇게 뺐는데 오를 때는 그냥 한 달 만에 V자로 올려버리니까 에너지가 많이 지금 소모가 됐겠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지수가 다시 고점 돌파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지그재그로 우상향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일하게 움직이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략이 나오죠. 그래. 나는 개인이니까 자금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조절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중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부는 투트랙 전략. 단기와 중기 구분해서 치고받고 하는 거다.
픽스도 지금 여기서 더 빠질 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다 지금. 아주 애매한 까다로운. 그러니까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4.3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올랐다 나스닥 다우 오후에 장 얻어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익 매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지금 찌글찌글하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이죠. 돌파하고 나서 2주 동안 지금 박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하락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난주 이후에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입니다. 이 로고 핵심인데요. 아주 애매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최고점에서 딱 고점 찍고 눌림 주고 작년 9월달 10월달 저점 주고 이 트렌드에 맞게 움직였는데 여기에서 얻어맞은 거죠. 7월달 8월달. 그러니까 얻어맞을 자리에서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트렌드 하단 여기서 정확하게 지난달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공개방송에서도 반등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추세 저항이네. 이것도 중간 추세 저항이에요. 아주 까다로운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이제 오후장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 엔비디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도 올렸다가 이제 거기서 얻어맞은 거예요. 돌파하겠죠. 하겠는데 근데도 돌파한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눔이 지금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반도체 돌아가면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HBM 관련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찌글찌글합니다. 안 빠져도 박스잖아요. AI 반도체 칩 관련주가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는 PCB도 이제 구분이 갑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올해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찌글찌글하고 대신에 뭐 심텍이라든지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연성 PCB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는 TLI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 자금이 많지 않은 가운데에서 단기간에 10월, 11월 셋째 주까지 V자를 쌓고 그다음에 장기 추세 저항이다 보니까 뭔가 메이저들도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지금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서 반도체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다른 쪽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시장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움직이고 또 허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이제 가격 부담이 가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갈 반도체 관련 종목은 따로 또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미국이 상당히 지금 차별의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상반기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8월 달까지. S&P 500 종목,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S&P 500, 뭐 나스닥, 다우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러셀 2000 지수를 봐야 돼요. 러셀 2000 지수. 왜냐하면 뭐 이 3대 대형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형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S&P가 500개 기업이 있는데 500개 기업 중에서 올해 요 빅7 있죠? 7개 기업. 7개 기업이 평균 주가 상승률이 80%예요. 얘네들은. 그중에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죠? 220% 올라왔고 애플이 한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7개 기업이 다 올려버린 거야. 나머지 493개 기업은 1월 달부터 어제 그저께까지 주가 상승률이 불과 5 내지 10% 미만입니다. 이 빅7 7개 종목이 얘네들은 평균 주가 상승률이 80%예요. 엄청나게 우리보다 차별화 장세가 더 많이 전개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10월 달에 금방 나오고 나서 중소형 지수, 뭐 러셀 2000 지수도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빅7이 먼저 끌어올렸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약간 이제 차별화 장세가 지금까지 전개가 미국보다는 덜 했는데 그만큼 차별의 장세가 좀 심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0개 기업 중에서 493개는 5 내지 한 6, 7%밖에 안 올랐고요. 빅7 요 7개 종목은 거의 80%. 이런 장세가 아마 12월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종목 장세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그 종목군들이 뭐 다들 여러분들 아시죠? 자, 보시면 엔비디아가 한 220%.
예,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게 이제 메타, 엔비디아, 메타, 그다음에 테슬라가 한 100% 정도 올랐고요. 1월 대비해서 아마존,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신고가고, 그리고 구글, 그다음에 애플이죠. 애플도 한 50% 올랐습니다. 얘네들이 다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차별의 양세가 말씀드렸듯이요. 다음 달까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크게 흔들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2000 지수도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군들도 상당히 탄력적이게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제 공매도 규제 완화해주면 더 땡큐고, 만약에 이제 안 해준다 그러면은 아마 개별주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용 물량이 12월 만기 전후, 예,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주 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 시기,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뭐 상승 종목수가 코스닥, 예, 거래소가 이제 좀, 그러니까 상승이 좀 많죠. 종목수가. 근데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보게 되면 지수가 이제 그렇게 정체 국면이고, 우리 시장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할지 말지. 코스닥은 지금 61선 저항인데 61선을 돌파하려면 천상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거래소는 지금 121선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61선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잠깐 요 보시면요. 자, 보시면 차트를 좀 두 개만 크게 놓고 보죠. 거래소는 지금 121선이죠. 121선 돌파를 앞두고 거의 지금 2주 가까이 박스권 행보거든요. 행보.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내일 뭐 살짝 돌파할 수 있겠죠.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오른다 그러면 뭐 장중에 뭐 미국 선물 지수도 나쁘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121선 돌파하고 나서 거의 2600 전후가 여기에 또 이제 매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61선이죠.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그만큼 덜 올랐다는 얘기예요. 거래소는 지난 11월 6일 날 61선을 돌파한 거고, 코스닥은 이제서야 이제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121선, 61선 싸움인데, 지금 현재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거래소보다는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스닥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120선 돌파한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1선까지는 터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코스닥이 만약에 61선 이거 돌파한 주역이 뭐냐? 반도체는 좀 찌글찌글하고, 제약바이오도 좀 아직은 좀 그렇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세 개 업종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이걸 돌파 딱 시키는 주역이 뭐냐면, 제가 봐서는 아마 지금 에코프로 BM, 아니 2차전지 상위 종목군들, LNF도 어제 좀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 줘야 이걸 돌파를 완전히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설명드렸습니다만 2차전 대표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 이제 좀 바닥을 다음 달에 탈피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 하락이 상승보다는 많았어요. 하락이. 487개 평균적으로, 상승이 320개.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이제 2배가 많았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 하락 나왔고 상승이 500개 안 됐거든요. 어제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배 가까이, 1.5배에서 2배 가까이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보다 많았다. 평균을 보니까는 하락이 970개고 3일 동안 상승이 570개네. 그럼 시장은 이제 하락 종목수, 지수가 크게 안 빠져도 하락 종목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그 기술적 부담감이 있고,
그다음에 종목 장세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또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것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지수가 올라가도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목군들이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지난주에 요거는 종목 등락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표예요. ADR 지표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130을 터치했었거든요. 오늘도 한 131 정도 지금 나왔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100 이상, 12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가열 국면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여기서 반짝 150까지 터치하고 나서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한 120 정도까지 가게 되면 5월 달도 거기에 이제 고점이었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약간 이제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 가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지표도 지금 저항 구간이고 하니 뭐 지수가 간다 해가지고 전 종목이 다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보다도 오히려 종목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ADR이 지금 가열 구면이죠. 120 구간이에요. 이럴 때는 센스 있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ADR이 지금 가열이래. 120이면 이 120을 끌어올린 종목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다음 달에 조심해야 되고 대신에 종목 장세니까 미국도 그러하고 그러면 회사 괜찮은데 덜 오른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것이 막말로 못 먹더라도 12월장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포스코 피처엠 2000이 대표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 아니 제약바이오도 이번 달 초에 좀 올랐다가 지금 좀 찌글찌글하잖아요. 근데 12월 중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날 릴리가 이제 뭐 가이던스 발표하고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뭐 비만으로 인해서 신부전증 환자들 그 치료제 임상 3상이 종료가 되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2B상 들어가잖아요. 결과 발표하죠. 그리고 유전자 가이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승인 나고 나서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미국 FDA 또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미리 선취해 나가는 거죠. 관련 종목군들 회사 괜찮고. 예, 이런 그 투트랙 전략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은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거냐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금리 이슈가 끝났어요. 금리가 더 빠져도 어제 그저께 뭐 미국 시장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이슈 끝났다. 이제 금리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 주가는 이제 금리 때문에 오를 일은 없어. 뭐로 넘어갑니까? 이제 경기로 넘어가는 경기 이슈입니다. 미국 경기가 좀 4분기는 둔화될 전망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15년 미국의 모기지 대출금리예요. 지금 현재 6.7%입니다. 7% 돌파했다가 6.7. 그러니까 2000년도 이래 23년 만에 최대치예요. 오른쪽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리가 급등 나버리니까. 예, 이번에 발표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급감해 버리죠. 급감이 아니고 더 이상 치고 못 가고 오히려 감소하잖아요. 어제 그제 발표한 것도 한 4만 건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금리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30년 만기 미국의 모기 대출 금리는 아까 15년짜리는 6.7인데 30년 만기는 지금 7.6입니다. 한 1% 정도 더 높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2000년도 IT 버블 이래 23년 만에 지금 최대치거든요. 여기서 뭐 집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그 인상 그 효과가 언제 나오냐면 통상적으로 경기에 한 15개월 정도, 1년 지나 나타나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의 평균 집값도 보시면 작년 코로나 때 58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평균 집값이에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포함해가지고 평균 집값.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평균 집값이 한 42만 달러? 또 낮아졌습니다. 평균 집값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 1년 조금 안 돼가지고 지금 48만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한 10만 달러 지금 감소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집값 같은 경우 미국도 집값이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향 조정될 것이다. 부동산이 빠진다는 무슨 얘기죠? 경기가 조금 약간 이제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FMC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 부동산 얘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 가끔 하는데 이런 금리에서 뭔 또 집을 삽니까? 그죠? 예. 여기서 잘 부동산과 얘기까지 하면 안 돼. 참고만 일단 하시고 미국 집 사실 분들은 지금 이거 참고를 하세요. 미국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 집 기다리시면 더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금리 이슈에서 경기 이슈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 빠졌죠. 지금까지는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 빠지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물가 상승이 하락이 안정화될 거 기대하고 주가 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FOMC 끝나면 이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 경기 지표 좋게 나와야 돼요. 그 관련 종목군들을 이제 선침하는 거죠.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은 제가 올라가서요. 네,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3시 40분에 김봉만의 유튜브 맥점 매매 무료입니다. 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